스포츠 세단이 일반 컴포트 세단과 차별화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실린더 내부로 더 많은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터보차저, 주행 상황이나 노면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동적 지오메트리,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도 무색하게 만드는 멋진 배기음, 그것도 아니면 리어휠 드라이브? 여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의 D세그먼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 G70은 기아 스팅어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형 같은 동생 같은 형 같은 모델로 명품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인 BMW 3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제네시스의 야심작이죠. 2.0 엔진이 사라지고 2.5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던 스팅어와 달리 이번 페이스리프트 G70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2.2 디젤, 그리고 3.3 가솔린의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제네시스는 시장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더불어 320D, 320i, 330i, 그리고 340i까지 모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 차가 출시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모가 확 바뀌어서 놀았는데 페이스리프트 G70 함께 살펴보시죠. G70은 스팅어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장은 무려 145mm, 휠베이스는 70mm나 짧은 반면 3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전장은 단 24mm, 휠베이스는 16mm 정도 짧은 수준으로 체형은 오히려 3시리즈에 더 가깝습니다. 페이스리프트 G70의 외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두 줄 패밀리룩이 적용됐다는 점인데, 이 차가 유독 이질적이고 생소해 보이는 이유는 비단 이 두 줄 램프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이 기존에 투박하게 각이져 있던 부분들이 모두 사라졌고 에어 인테이크 형상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색깔은 이제 완벽히 사라졌고 오직 제네시스의 느낌만을 잘 살려놨네요. 전면과 달리 후면부 디자인의 형상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새롭게 적용된 이 두 줄 램프와 가운데 길게 늘어뜨린 제네시스 레터링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두 줄 램프는 자리를 다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고 계신 2.0 모델과 달리 3.3 터보 모델에는 바디 컬러 디퓨저와 듀얼 머플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가변 배기 머플러 역시 3.3 터보 모델에서만 옵션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G70은 다소 얌전하고 타협적인 디자인을 채용했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았던 대신 현대자동차와의 차별화가 어려웠던 반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G70은 현대자동차와 이제 확실히 구분이 잘 되긴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네요. 패밀리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었던 스팅어와 달리 G70은 트렁크와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운전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G70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330L 정도로 스팅어에 비해서 이런 물병 약 70개 정도가 덜 들어가고 3 시리즈에 비해서 150개 정도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트렁크는 입구가 좁고 바닥에 높은 턱이 있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2열 시트 등받이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지만 스키스루가 없어서 긴 물건을 적재하려거든 반드시 한쪽 시트를 접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2열 시트 등받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골프백 정도 적재가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바로 가보시죠. 일단 이 뒷좌석은 키가 180 이상이 되는 성인의 경우라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차체 크기는 아반떼에 비해서 크긴 하지만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인 만큼 이 뒷좌석 공간은 아반떼에 비해서 좀 좁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체감상 3 시리즈보다도 이 뒷좌석 공간은 좀 협소한 것 같네요. 더불어 운전자가 시트 포지션을 맞출 때 공격적인 성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면 시트 아래쪽에 발을 넣기가 어려워서 다리를 뻗기가 쉽지 않고, 정보도 낮아서 성인의 경우라면 되도록 장거리 운행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허벅지 지지나 등받이 각도는 적당해서 착자감이 생각처럼 나쁘진 않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터널이 높게 솟아있고, 시트 역시 양쪽 시트에 비해서 볼록하게 솟아있어서 앉고 싶은 마음을 싹 가시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대신 실용성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늘어나는 그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나오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메탈 소재로 잘 마감을 해놨네요.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센터 터널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한 개의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서의 시행된 실용성이 고스란히 운전자가 누릴 수 있는 재미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운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엔진 라인업과 옵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의 엔진 라인업은 252마력의 36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2.0 가솔린 싱글 터보, 202마력의 45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2.2 디젤, 그리고 370마력의 5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3.3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3.3 터보 모델의 경우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출력은 373마력으로 올라갑니다. 페이스리프트 G70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브렘보 브레이크, LSD, 그리고 19인치 스포츠 전용 휠타이어, 스포츠 전용 내외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고, 이 옵션은 디젤 모델을 포함한 모든 사양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의 경우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하시면 LSD 기능은 제외가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가변 배기 머플러는 3.3 터보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꼭 패키지가 아닌 단일 옵션으로 전 트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관과 달리 운전석 인테리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의 트렌드와 달리 지나치는 화려함보다는 익숙함과 실용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익숙함이 운전에 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어 노브가 버튼이나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레이아웃에 현란한 기교가 없더라도 이 차량은 다양한 디자인 옵션들을 통해서 스웨드 내장재, 퀼팅 장식,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리얼 카본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 이너 베젤, 크래시패드 가니쉬, 그리고 도어 가니쉬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올라가긴 하겠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0.25인치 스크린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12.3인치 3D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 다이얼과 기타 조작 버튼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이사이에 혼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정리가 덜 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번 손에 익고 나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주행 중에 조작하기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총 5가지로 변경이 가능하고, 각 모드에 따라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 구동 분배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표시 정보들은 높이나 밝기 조정뿐만 아니라 구성까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해준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실용성도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보다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 원하는 만큼 드라이빙 포지션을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가 아래쪽까지 깊게 내려와서 앉았을 때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좋고, 과격한 주행 시 몸을 자동으로 조여주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면적이 넓어서 이런 큰 물병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른편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도 잘 되고,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스마트폰 수납 공간에는 한 개의 12V 소켓과 USB 포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팅어와 달리 컵홀더와 스마트폰 수납 공간에 따로 덮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덜 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매일 열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바로 시내로 나가보시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 가솔린 싱글 터보 AWD 모델입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물려있고, 연비는 리터당 약 10km입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은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스팅어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게 느껴졌던 이전 모델과 달리 지금은 하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세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록 지금 제가 매우 낮게 앉아있지만 이 차량은 후방 시야를 포함한 모든 시야가 좋아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 역시 예상보다 뻑뻑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은 덜할 것 같습니다. 차는 원래 더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봤더니 역시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었네요. 지금부터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 안 그래도 불편하게 앉아있을 뒷좌석 승객에게 다시는 이 차를 타지 말라는 교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차저가 실린더 내부로 더 많은 압축 공기를 밀어넣고 있는 동안 머플러는 꽤나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이는 운전자를 긴장시킵니다. 스티어링 휠은 힘이 들어간 어깨에 맞춰 조금 더 뻑뻑해졌고, 더 정밀한 입력에도 능숙하게 반응합니다. 더불어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가속할 때 높은 단수로 넘어가는 변속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힘을 끌어모았다가 튕겨주고, 반대로 기어 단수를 낮출 때 레브 매칭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불필요한 속도 저하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의 경우 일반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서 아쉬웠던 것과는 달리 댐퍼의 감소력을 보다 과감하게 제어해서 운전자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차체가 항상 수평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안정되고 일관된 차체 움직임 덕분에 타이어의 성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게 됐고,
급차선 변경이나 코너 구간에서는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물론 터보렉은 좀 발생하긴 하지만 스팅어 2.5 모델 대비 한층 더 깔끔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코너 구간에서는 롤을 살짝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250마력짜리 차량의 파워를 받아내기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 기울어졌다가 탈출 시 동작을 잘 추스려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주행 상황이 아니라면 이 차량은 코너 구간에서 약한 언더스티어 상황을 나타내다가 바깥쪽 타이어에 무게가 실리는 시점에서 엑셀 페달을 정지하는 정도에 따라 거느린 슬립 앵글의 격차를 재빨리 줄여서 뉴트럴로 깔끔한 돌파가 가능하고, LSD가 있는 모델의 경우 조금 더 하드코어한 코너 상황에서도 디퍼렌셜의 불필요한 회전소 분배를 억제함으로써 운전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페달 조작을 할 필요 없이 비교적 쉽게 조금 더 하드코어한 코너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 G70의 서스펜션은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전후륜 각각 듀얼링크 맥퍼슨 스트럭과 W10 기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킹핀 축의 연장선과 타이어의 중심선이 노면에서 만나는 두 점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킹핀 옵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륜 타이어에 가해지는 각종 저항이나 마찰력 등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바퀴가 돌아가려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차량의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된 듀얼링크 맥퍼슨 스트럿은 로어암을 두 개의 링크로 나눠서 연장된 가상의 피벗을 만들어서 별도의 구조적인 변경 없이도 이 킹핀 각을 조절합니다. 이는 결국 킹핀 축의 연장선과 타이어의 중심선이 노면에서 만나는 두 점의 거리를 좁히거나 일치시켜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입력한 회전력이 아닌 다른 회전력이 걸리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조종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다만 두 개로 나눠진 링크 자체의 곡률, 그리고 너클에 꽂혀있는 각 조인트의 위상과 각도차가 한눈에 봐도 기하학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3시리즈와 달리 이 G70의 링크 구조는 그에 비하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3시리즈의 경우 이 킹핀 옵셋을 줄이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 이상으로 조종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시승만으로 이 둘의 차이를 정량적인 수치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륜 서스펜션의 형상 하나만으로 이 두 차량의 우열을 가릴 수도 없을 겁니다. 더불어 후륜 서스펜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3시리즈가 이 G70에 비해서 코너 시 네거티브 캠버와 토 아웃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형상으로 짜여져 있고, 이는 운전자의 내공과 성향, 그리고 주행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제법 크게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 이 G70의 서스펜션 특성과 밸런스 정도면 승차감, 조종 안정성, 그리고 재미까지 모두를 느끼는데 절대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주행 상황에서의 조금 더 하드코어한 안정성과 재미까지 추구하신다면 이 G70보다는 3시리즈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 국산 차량 중에서는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정도 주행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3 트윈터보 모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뭐 여기서 더 바랄 건 없고 스포츠 세단으로는 웬만한 분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조금 더 하드코어한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3.3 가솔린 모델이나 새롭게 출시된 스팅어 2.5 모델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스팅어 2.5 모델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스팅어 딥다이브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BMW는 중대형 세단인 5시리즈와 7시리즈도 있고, 웬만한 스포츠카들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고성능 모델들이 즐비해 있지만, 지금의 BMW를 잇게 했던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이자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델은 바로 3시리즈입니다. 벤츠 C클래스, 렉서스 IS, 아우디 A4가 그러하듯이 이 제네시스 G70 역시 3시리즈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D세그먼트 스포츠 세단을 평가할 때 흔히 3시리즈보다 작다, 3시리즈보다 편하다, 3시리즈보다 빠르다와 같은 비교를 하고 있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G70보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모델이 G80, G90이 아닌 바로 이 G70이 될 무렵이 되겠죠. 내연기관의 시대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네시스에게 그럴 의지가 있다면 조금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